안녕하십니까. 전자기하학을 강의할 윤종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자기하학이라는 과목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거를 이제 수식화시켜서 이제 외워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요. 공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공식을 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공식의 의미까지도 잘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공식 외운 상태에서 그 공식에 대한 의미까지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학을 이제 공부하실 때 한 번 자기가 봤다고 해서 다 외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최소한 5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자기 것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또 접하는 것보다는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가지고 숙달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경향 문제들을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문제들을 살짝 바꾸는 경향이 많아요. 타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가 내용상으로 잘 정리를 해두죠. 원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 시험 보시는데 아마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학에서요. 우리가 이제 목차별로 이제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장에 보시면 이제 벡터의 해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벡터라는 거는 자기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기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학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 어떤 곱셈을 하려면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외워야 되듯이 이 자기학이라는 과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학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인데요. 문제로는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하나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이거는 한 문제를 맞힌다기보다는 자기학을 할 때 계산을 하는데 이 중간에 벡터라는 이 수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요. 이 미분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나올 건데요. 이 미분 연산자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2장 진공주의 정전계는요. 자기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가장 많고요. 또 문제로서도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2개에서 3개는 기본적으로 이 챕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이 2장에서 다 내용이 정리가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챕터를 좀 본다면요. 요 2장. 전개색이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남는데 이 전개색이라는 것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한장 직선에 전하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도체에다 전하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형태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포화석의 방정식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공주의 전기 챕터 2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기력선의 성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하에 대해서 힘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하에 대한 힘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화시켜서 어떤 형상화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틀린 거를 골라라, 옳은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틀린 거를 주로 많이 물어보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집중적으로 나중에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공중의 도체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진공중의 도체계도 시험 문제로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2문제 정도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시험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냐면 요 1번. 정전 용량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 용량 C, 컨덴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에서는 이제 컨덴서 C 값을 다 주고 계산하지만요. 자기학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다 보니까 그 도체 모양에 따라서 정종량 구하는 공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도체에 대한 정종량도 있고요. 평행 도선 사이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원통 도체 사이 적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2번째 거 컨덴서에 대한 직병렬에 대한 것도 이제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컨덴서를 직렬로 했을 때 병렬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나머지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보시기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 유전체 같은 경우도요. 이거 다른 말로 쓰면 이제 절연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도체와 도체를 절연을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하나의 물체들을 이제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전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로 하여튼 기본적으로 2개 정도 낸다 보시면 돼요. 이 2문제 정도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유전체에 대해서 정전개된 어떤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공 상태였는데 그 유전체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제 관계식을 이용한다든지요. 또는 이제 분극의 색이라는 것도 이제 곧잘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분극 현상에서 만들어진 전화미터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에 대한 경계면 조건도 이제 곧잘 시험 문제로 내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챕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3장, 5장, 6장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장, 이제 전개 특수해법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제 뭐 1개에서 2개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꼭 뭐 1개, 2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1-2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전기 영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영상법은 나중에 이제 가정법입니다. 이제 가정을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수식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접지 무한평면과 점전하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또는 접지를 구도체로 접지시켰을 때 점전하고 어떤 관계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하나씩 이제 뭐 체크해 나가시면 되고, 근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전기 영상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곧잘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6장에 이제 정자계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자계도 이제 내용상으로는 좀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6장을 통틀어서 이것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2문제에서 한 3개 정도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주로 이제 다뤄지는 게 나중에 보시면 요 자계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계라는 것이 나중에 보시면 2가지로 또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자계라는 게 있고요. 도체에다 전류를 넣으면 주변에 회전하는 또 자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뭐 전류를 이용한 자계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될 거고요. 뭐 파트 2에서는 이제 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평행도선사에 작용하는 힘, 선과 선 사이에 어떤 전류를 흘리면 또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째 거. 플레밍의 법칙, 플레밍의 법칙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문제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전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전동기라는 것이 있고 발전기라는 게 있는데 그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게 이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또 곧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어서 이 2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7번의 7장에 보시면 이제 자성체 및 자기회로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자성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자성체라는 거는 뭐 자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체들을 줄여서 이제 그 자성체다 그러는데 그 자성체가 띠는 어떤 성질들이 있어서 그 성질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4번. 이 자기회로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회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심에다 코일을 감아주게 되면 코일을 감고 거기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철심 내 어떤 자속이라는 것이 흘러가서 그 자속을 이용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로 되고요. 근데 나머지들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차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보셔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조종 챕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자 유도 및 인덕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한 2-3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자 유도 부분에서 이제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인덕턴스 부분에서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전자 유도입니다. 이 전자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기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변압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코일에 어떤 자속의 변화를 주게 되면요. 그 코일 내에 어떤 전압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서 만든 변압기가 있는데 그 변압기의 원리가 되는 그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째 팝자에서는 이제 요 자기 인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L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L이라는 이 코일도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코일도 타 과목에서는 A 값을 다 줍니다. 근데 이 자기학 같은 경우는 이 L을 구하는 방식이 또
도체 모양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체 모양별로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9장에 보시면 이제 전자장이라는 파트도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출제하는 편이어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자장 파트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개라는 얘기고요. 자개라는 얘기고요. 어떤 공간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뭐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한 3개 정도 챕터로 놓아놨어요. 근데 이 맥셀이라는 방정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맥셀이 만들어놓은 이 방정식인데 그게 이제 자기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3장. 이 전자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파를 전자파다. 근데 그 전자파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또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차별로는 이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챕터별로 이제 저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니까 예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습입니다. 이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복습을 자기가 하지를 않으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업 들은 거를 그날 다 정리를 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복습을 할 때도 이제 중요한 게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1일차에 어떤 과목을 배웠어요. 그럼 그날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와서 2차 거를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복습을 하는데 요것만 딸랑 복습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면 안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3일차 거를 내용을 들었다. 그럼 그것만 복습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 그날 한 것만 복습을 하게 되면 한 2, 3일 지나가 버리면 이거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쌓이다 보면 요거 1일차에 배웠던 거는 한 수업 시간이 한 10번 정도 된다 하면 10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을 정도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자꾸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머릿속에 아무리 자기가 많이 공부를 외워놨다고 하더라도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몰랐던 공식도 막 이해가 가게끔 돼 있어서 복습 위주로 좀 하셔야 돼서 예습을 하다 보면 모르는 걸 알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업 진행하면서요. 그때 이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